그러면 카나리 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요, 저희 프로젝트랑 팀 소개 간단히 하고,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요, 열화상 이미지를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제였고요. 그래서 태스크를 크게 오브젝트 디텍션과 어노멀리 디텍션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진정민 팀장이고요. 저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어노멀리 디텍션 개발 부분을 맡았고, 오연님께서 저희 데이터 EDA와 전처리, 경량화하는 데이터 정제하는 부분들을 맡아주셨고, 허원님께서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 개발과 모델 개선하고 경량화하는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현님께서 오현님과 함께 데이터 EDA하는 부분,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 개발하는 부분을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간단히 플로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을 돌려보고 성능을 평가해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두 번에 걸쳐서 바꿔서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돌려보고 최종 모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 소개 부분인데요. 데이터셋의 출처는 일단 AI 허브에서 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업시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이 시설별로 클래스가 서부발전소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고압전동 차단기에서 네 가지가 있었고, 변전소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있었고, 이렇게 소극장도 세 가지, 철도 차량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이미지 수도 보면 이렇게 4만, 뭐 45만, 뭐 이렇게 큰 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저희 팀원들끼리 공유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리 로컬에서 그런 데이터 수나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를 해서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의 경우 이게 이제 샘플 하나에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이렇게 파일들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제 제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CSV 파일인데 여기 이제 열화상 이미지의 픽셀별 온도값들이 나타난 파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화상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열화상 이미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열화상 이미지에 대해서 어, 이상 그 상태를 나타내는 라벨링과 그리고 이 오브젝트 B박스 좌표에 대한 라벨링이 포함된 이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총 네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은 특징이 좀 있었는데요. 클래스별로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시퀀셜한 데이터 셋이었고 시퀀셜한 데이터 셋 중에서도 가운데 보시는 이 노멀, 어브노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처럼 어, 시퀀스 안에 거의 이미지 보도나 이런 이동이 별로 없는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는 클래스가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시퀀스 안에 이동이 많고 이미지 변화가 많은 이미지 의 다양성이 많은 이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고려했던 게 좀 전에 그 CSV 파일 온도값들이 있는 온도값들로 이제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와 기존에 주어진 열화상 이미지와 학습시켰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별로 이 시퀀셜한 데이터 안에 그 시퀀스를 이루는 이미지 수가 다 달랐고요. 그리고 시퀀스 안에서도
어브노멀 샘플과 노멀 샘플의 비율이 다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어, 그 다음에 또 EDA 한 부분 중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멀 샘플과 어브노멀 샘플이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차이가 어떤 특정한 온도 값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해서 그 온도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만한 그런 온도 분포가 그 균등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서 결국에는 이 상태에 대한 온도 범위는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결론을 내린 부분이, 어,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욜로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욜로 모델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동시에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같이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이때부터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욜로 모델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개선을 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이 욜로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또 이상치 전용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머신러닝을 먼저 이상치 탐지 추론을 해봤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정도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봤고, 이 중에서 어큐러시나 프리시전, 리콜 값이 어, 균등하고 또 잘 나온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욜로 모델과 추론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상으로는 SVM 모델이 가장 머신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SVM 모델과 욜로 모델을 비교를 했더니 어, 테스팅이 총 160장을 사용을 했고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109개, 그리고 욜로 V5의 경우에는 156개를 맞추면서 욜로 모델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해봤던 게 이상치 전용으로 나온 모델로 패치코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모델을 사용하고 결과를 봤더니 욜로 모델과 동일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어, 보시는 것처럼 욜로의 경우에는 92.68% 정확도를 보였고 패치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훨씬 낮은 66%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게 지금 패치코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마스크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스크 이미지를 저희가 수급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거기 라벨링이 된 부분이 애초에 저희 원본 데이터셋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아까 EDA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상치 온도에 대한 그 범위를 저희가 그 EDA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패치코어에 마스크 이미지를 넣는 부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욜로 모델을 사용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고, 이후에 욜로 모델과 데이터셋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희가 실험했던 부분들은 이제 저희 팀원 이호원님께서 같이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했던 데이터 2개를 통해서 이상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 산업 시즌별로 3개가 남았어요, 총.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또 이상 탐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태프는 그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스태프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요. 이제 스태프를 사용한 있습니다. 소리가 살짝 그 물 들어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어디서 마이크 꺼. 유튜브 쪽에서. 네, 말해봐. 아,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일단 데이터 EDA를 통해 이상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 이제 산업 시설별로 총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디텍션 성능을 먼저 이제 확인하고 이상치 탐지를 진행하는 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텍션한 사물이 정상인지 이제 비정상인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디텍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디텍션을 먼저 수행했고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39,00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디텍션 성능이 너무 좋아서 1200장의 데이터를 이제 욜로를 이용하여 이상치 탐지를 해봤어요. 이때 이제 열화상 이미지와 온도 생성한 이미지로 디텍션을 해봤는데 그 전에 일단 1200장을 사용한 이유가 39,000장을 사용했을 때는 학습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정상, 비정상 불균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제 정상, 비정상 비율을 2대1로 맞추다 보니 1200장이 되었고 실제 욜로 논문에서도 최소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200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수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상태로 이제 이상치를 한번 탐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변전소를 먼저 했는데 변전소의 경우에는 일단 열화상 이미지로 돌린 거는 MLP가 9.7이 97%가 나왔고 그리고 온도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돌렸을 때는 5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값을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학습이 좀 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과적합 의심이 들어서 실제 이제 결과 이미지를 봤더니 일단 이 변전소 이미지가 시퀀스 수가 적어가지고 이미지 수가 좀 적어요. 근데 그 적은 이미지 다 보니까 약간 균등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혹시 과적합이 생긴 거 아닐까 해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클래스를 늘려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거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MLP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이제 로스 값을 확인해 보니까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보일러를 전부 다 정상으로 잡고 있어요. 반대로 펌프는 좀 잘 잡는데 보일러를 다 정상으로 잡길래 이거 왜 이럴까 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데이터는 비대칭이나 정상이 여기 시퀀스 이 하나에 다 있는데 보일러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상만 있고 비정상만 있고 정상만 있고 비정상만 있고 시퀀스 수 자체도 되게 불균형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퀀스 수가 균등하게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데이터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도 그 열화상 이미지 RGB 파일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래서 기차가 좀 빨라서 프레임 수를 되게 좀 늘려봤더니 되게 잘 탐지하고 있어요. 정상일 땐 초록색, 비정상일 땐 빨간색.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온도 데이터를 이미지화한 거는 거의 잡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정상, 비정상이 잘 잡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가 이제 불안정한 보일러를 제외하고 변전소 데이터가 남는데 변전소가 이제 과적합이 의심이 돼가지고 클래스 좀 늘려봤어요. 클래스 늘리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 값도 되게 잘 떨어지고 있고 결과 탐지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바뀔 때마다 정상 비정상이 바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실험을 통해서 RGB 데이터보다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온도를 이미지화한 것보다는 실제 그냥 있는 열화상 이미지를 써야 한다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모델이 남았어요. 모델이 이제 V5랑 V7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써야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해서 두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욜로 V5가 V7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결과인데 이제 수행 결과 들어가기 전에 이제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을 V5로 데이터는 열화상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V5에도 모델이 여러 개 있어서 모델별로 또 클래스별로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게 가장 좋았고 또 저희는 이제 산업 시설별로 데이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클래스를 다 합친 것보다는 하나의 산업에 집중해서 이상치 탐지하기로 해서 이 철도 산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는 MLP 값은 높은데 로스 값이 불안정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왜 배치 사이즈를 그걸로 했지, 그리고 왜 포크를 그걸로 했지, 그리고 가장 좋은 데이터 수는 몇 개일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경량화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원래 이제 욜로의 학습 플로우를 보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와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피처맵을 뽑아서 아웃풋 값이 나타내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고스트 컨볼루션 레이어로 고쳐보면 어떨까 해서 고스트 컨볼루션 레이어로 고치고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제 모델 구조는 V5M을 써서 가지고 V5M하고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파라미터는 약 900만 개가 줄었고 학습 시간은 V5M에 비해서 4초가 줄었는데 MAP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이제 모델로 V5 경량화한 모델과 배치 사이즈는 16, 에포크는 300, 그리고 클래스는 아까 철도 산업시설 해가지고 두 개의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정상, 비정상 다 분리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도 이걸 잘 탐지하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평가인데, 이 자체평가 부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자 맡은 부분을 이제 수행하면서 어떠한 점이 어려웠고, 어떠한 점이 아쉬웠고, 또 어떠한 점을 알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일단 간단하게 기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마음 아팠던 점들을 이제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9,000장의 데이터를 안 쓴 이유가 27,000장을 다운받는 데서 4시간이 걸리고 라벨을 다운받는 데서 5시간이 걸리고 한 에포크를 도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았고 모델하다 뭐 런타임도 터지고 이미지도 안 들어오고 구글 드라이브도 끊겼고 일단 메모리 터진 문제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안 써놨지만 스트림 리수로 한번 열화상 데이터 탐지하는 거를 구현해 봤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산업시설에서 나온 열화상 이미지 데이터를 여기에다 올리게 되면 올리고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상 부분에 바운딩 박스가 쳐지고 그 바운딩 박스 정상이면 정상 몇 퍼라고 나오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비정상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뜨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로 좀 더 이제 열화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아볼 수 있기 편리하게 스트림 뉴스로도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